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 잘하고 있나요? 이 9월 모의평가는 11월 12일에 실시가 되는 2016학년도 수능과 시험의 성격이나 출제 영역, 문항수가 수능과 똑같이 출제가 되는 만큼 실제 수능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일 모의평가를 잘 치러서 수능에 대한 자신감도 높이고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도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따른 대입 전략 잠시 후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이어갈 텐데요.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모순된 말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내일이 모의평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밤 할 수 있는 일은 편하게 주무시는 일입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하던 대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실력을 믿으면서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스티브 잡스시죠. 진선여고 진학지도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1일입니다. 아침, 저녁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잘 될 때인데 지금 수능을 70여 일을 앞두고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걸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입시계의 제갈공명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저쪽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또 제갈공명이 또 제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학생들 뭔가 결정하는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실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도 이 스티브 잡스의 의견도 또 이 제갈공명의 조언도 결국 의견일 뿐이거든요. 오직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셨을 때야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수시 상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2016학년도 수시에 대해서는 상담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 대한 수시 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진학 상담 원하는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볼까요?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성적이 불안한데 교대나 교육 관련 학과에 지원해 봐도 괜찮을까요? 또 교대에 지원하게 되면 자기소개서, 특히 1번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초중교사나 중등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내일이 모의고사인데요. 우리 학생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야자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끝나서 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군요. 네. 네. 오늘 진학 상담을 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용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텐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이 1.71등급입니다. 국어가 1.3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67등급, 사회가 1.83등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1학년 때 1.5등급, 2학년 때 1.5등급, 3학년 때 1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었다가 2등급이었다가 다시 1등급으로 약간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가 1등급, 생활과 윤리가 1등급, 동아시아사가 3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이 2.5가 되겠고 100분위는 85.38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3월 달과 6월 달 모의고사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국어 B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수학 A형 같은 경우에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탐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세계사를 봤었는데 3등급이었다가 6월 달에는 생활과 윤리로 바꿔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과목은 3월 달에 법과 정치를 시작했는데 1등급이었다가 6월 달에 동아시아로 바꿔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비교과 볼까요? 예, 다음으로 비교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학급 반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토론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40시간, 2학년 17시간. 독특한 게 독서활동인데요. 1학년 때 15권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읽었고 그다음에 영어 원서도 한 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9권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영어 원서가 3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수상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독상을 받았다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 우수상에 다양한 과목에서 국어라든지 사회, 지구과학 모든 과목, 거의 대부분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한번 보시면 그 교내 탐구 대회에서 공동 3인이 2위 우수상을 받았고요. 다독상을 또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교내 토론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 한번 보시면 백일장, 그다음에 다독상, 그다음에 동아리 한마당 우수상, 그다음에 학습 우수 동아리 이런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원 대학으로는 1지망으로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우수자 특별전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인재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반장을 하고요. 네네. 뭐 또 다양한 토론 동아리 같은 활동도 꾸준히 했고 또 수상 경력도 많고 특히 이제 성적이 학년에 올라갈수록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모로 봤을 때 좋은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교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요 교과목 중에 하나인 수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내신 성적이 1학년 때는 3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는 2등급, 3학년 때는 1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열이 바뀌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게 이 학생의 굉장한 장점이자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1등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1.75등급, 2학년 때 1.17등급, 3학년 때 2등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국영수보다는 약간 하락해서 아쉽습니다. 물론 뭐 최상위 성적인 국영수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는 거지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어 B형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 국어가 중요한데 국어 B형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A형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국어나 그 다음에 수학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초등학교 교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교사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의 원래 꿈은 사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다 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얘가 전과목 성적도 잘 나오고 해서 그럼 제가 교대는 어떠니 물어봤더니 교대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이제 나중에 졸업한 후 진로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1순위는 교대를 써보고 2순위는 이제 뭐 사범대도 같이 얘가 이제 사회나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같이. 네네. 제가 보니까 교대가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일 것 같아가지고 교대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의 특징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독서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17권 정도 되고 2학년 때 29권 정도 되고 그중에 또 영어 같은 경우 원서 같은 경우에도 읽기 힘든데 1학년 때 1권, 2학년 때 3권 정도 읽어서 상당히 양이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학급 회장을 맡아서 리더십이 지금 엿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내 경시대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경시대회라든지 뭐 아니면 창의공학 설계대회, 뭐 UCC 대회, 그러니까 인문 또는 자연 모든 걸 아우르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완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이나 배품 이런 것도 약간 많은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단점들도 자기소개서에 좀 약간 드러내서 아니면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도 좋고요.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한 학생입니다. 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과목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는 것 같고 성적도 좋은 학생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네.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3순위는 논술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적합한 전형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71등급이고 모의고사 등급 평균이 2.25등급입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또는 수능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공부 쪽에 그 취미나 흥미 이런 걸 보이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좋은 면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잘 어울리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인 것 같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면접으로 했는데요. 교과 면접형으로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적합한 대학이나 그 다음에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신 조금 낮추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보다는 논술 전형이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술 전형으로 했는데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정시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논술 전형을 3순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학업 역량이 좀 강점이죠.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국교원대, 그리고 춘천교대, 그리고 공주교대 등입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자 특별전형으로 초등교육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3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2단계로 뽑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25%, 서류 75%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다시 교과를 20%로, 서류를 60%로, 면접 20%로 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게 여긴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국수 영탐 4개 등급 합이 10 이내, 등급 합이 10 이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들어가고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학업 역량, 지적 잠재력, 전공과의 적합성, 그다음에 교직적 인성, 그다음에 의지, 열정 이런 걸 평가하고요.
면접은 3인의 평가자에 의해서 개별 면접입니다. 발표 능력이라든지 지적 잠재력, 적합성, 적인성, 열정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적인성 문항 및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술 내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특징은 시도 교육감 추천을 받은 학생인데 그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 한번 보시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대와 그 한국교원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 한 1.7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성적이 상승세이고 독서 활동이 우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포함한 나눔 활동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면접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격의 가능성은 한 80에서 한 8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엔 경쟁률이 12.83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국영수산 내신 1.77등급인 학생이 예비 4번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거로 본다면 어느 정도 모험을 각오하신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춘천교대 서구인재 전형인데요. 6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면접과 그다음에 서류로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여기는 교사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서류는 평가위원 3인이 정성평가를 하겠고요. 면접은 개인 면접 10분 내외가 있고 집단 면접 30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3명이 지원자 1명을 추천서의 내용, 자기소개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4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집단 면접은 다수의 수험생을 6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찬성과 반대로 대립과 토론하게 한 뒤에 평가위원 3명이 참관을 해서 6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뭐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고 네. 합격의 가능성은 약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데 16.93대 1이었고요. 작년의 사례를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2.13인 학생도 있었고 2.36인 학생도 있었고 3.27 등급 학생도 다수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 대학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12명을 모집합니다. 좀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학생부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학생부 90.2%, 면접 9.8%.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좀 적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영탐 4개 등급 합이 10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국어하고 수학 중에 반드시 B형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형, A형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서류는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직관, 그다음에 교양, 표현력, 태도 등에 대해서 그 수험생이 한 문제를 무작위로 뽑게 한 다음에 약 3분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하고 교직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도전 가능성을 보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합격 가능성은 그 모집 인원이 적은 관계로 다른 데보다 약간 낮게 평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3대 1이었는데 1.7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수학 성적이 상승했다라든지 독서량이 풍부하다 이런 거를 충분히 강조한다면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지금 봤을 때 희망대학의 가능성이 꽤 높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 성적이 좀 불안한데 교대나 교육 관련 학과에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네. 교대가 잘 맞는다고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가능성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예. 어머니가 그 따님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의 그 거주지와 가까운 데를 보면 일단 그 경인교대가 있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도 한 내신 성적 2.0 이상인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합격자 평균이 한 1.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등급 정도 안에 학생 대부분이 많이 합격을 하는데요. 경인교대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울교대나 교원대를 제일 높게 보고 그다음에 경인교대를 보고 있습니다. 경인교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지방 교대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서 여러 군데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서울교대도 가까우니까
모험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다면 서울 교대도 한번 지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대학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교육공학과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남아서 연구를 할 그 인원을 뽑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라든지 국어 이런 걸 복수 전공으로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런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대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서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리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진로의 어떤 그 부분들,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좀 신중한 지원을 해야겠네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 학생들의 궁금증인데요. 자기소개서 1번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보통 자기소개서 1번이라고 하면은 학습에 기울인 노력이나 열정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자기 개인의 독특한 학습법, 뭐 이런 학습법이 어느 한 과목에서 효과를 봤는데 다른 과목에 적용해 봤더니 이런 것도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것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1,500자 이내로 했다 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고 느낀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공과의 관련성을 내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활동한 내용들 또는 경시대에 나온 내용들, 뭐 토론대회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3개 이하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급할 때 그 초등교육과 또는 지원하는 학과와 전공과 연관성을 좀 내비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눔, 배려, 갈등 관리 같은 인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1개 또는 2개 정도의 사례를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뭘 느꼈느냐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봉사활동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1학년 때부터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작은 사례라도 잘 풀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걸 잘 말씀하신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배경과 그 다음에 지원하려는 모집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쓰는 게 많고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교대나 아니면 교육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진학하면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 위주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한 3개 정도를 더 추려봤는데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선생님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입니다. 10명 모집하고 1단계에서는 서류 100% 3배수,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만 100%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필요하고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마찬가지로 그 전공 수학 역량이나 인성 등을 정성평가하고요.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여부, 그다음 인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6대 1이었는데 내신 1.47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뽑는 모집 단위가 적고 지원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학부인데 11명을 모집합니다. 역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서류 100%로다가 3배수를 뽑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 면접 60%로 해서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고 추천서도 없습니다. 서류평가는 다른 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교과 영역, 교과 영역을 합쳐서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면접은 개인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평가위원 2명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방법은
다른 대학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합격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 경쟁률이 14.8대 1로 높았지만 내신 2.0 등급 이상이면은 거의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 수가 좀 적어서 많은 사례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사회교육과가 있습니다. 13명인데요. 서류 100%로 1단계 3.5배수,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로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수능 체제가 좀 있습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이나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정도,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한 약 70%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8.64대 1이었고 내신 3.19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올해도 이렇다라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셨나요?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뻥 뚫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 70원 썼어야 되는데 너무 막막했는데 네. 그 상담 내용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 같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생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대입 전략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교사에 대한 전공 탐색 및 고찰, 지원 동기 등을 강조해서 작성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학생이 약한 국어는 연계 교재 지문 등을 활용하여 공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으로는 건국대 교육공학과 KU 자기추천전형, 숙명여대 교육학부 숙명미래 리더 전형, 이화여대 사회교육과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